지역금융지주 인터넷은행의 23년 2분기 실적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픽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분기뿐만 아니라 최근 3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비교 분석을 통한 탑픽 선정 또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교 분석에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자본 적정성, 주주 효율, 대표이사 성과지표, 금융사고, 인수검토 등 총 8가지 분야에 대해서 금융사를 촘촘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과 탑픽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 분석입니다. 자산과 이익 규모의 성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성장입니다. 모든 금융사가 21년 1분기부터 성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BNK와 카카오뱅크의 자산 성장이 돋보입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3년에 자산이 11조가 성장하는 급격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DGB와 JB는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성장률입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가 변동성은 있지만 성장률이 높습니다. BNK와 JB가 변동폭이 적은 편입니다. DGB는 분기마다 변동폭이 다소 있습니다. 10개 분기 동안의 자산 변동입니다. 카카오가 10개 분기 동안 약 77% 자산 성장을 하였습니다. BNK는 약 20%입니다. 나머지 DGB와 JB는 각각 10%, 13% 성장을 하였습니다. 카카오와 JB의 격차가 10조 수준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의 자산 성장을 달성, 급격한 성장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JB는 올해는 연체율 관리 등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4분기는 실적 정리로 전 금융사가 감소하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카카오와 JB의 꾸준한 성장이 돋보입니다. BNK와 DGB는 다소 정체하는 모습입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JB와 카카오는 변동폭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합니다. BNK와 DGB는 변동폭이 높으면서도 이익 성장이 다소 정체된 상황입니다. JB와 카카오는 은행의 비중이 높지만 BNK와 DGB는 증권, 보험, 캐피탈 등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과 이익을 보는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다소 이익 내기가 어려운 증권사를 BNK와 DGB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분기 동안의 이익 성장입니다. BNK는 5.5% 수준으로 물가 성장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우 아쉬운 수준입니다. DGB와 JB는 각각 15%, 23%가 성장하였습니다. JB가 DGB보다 자산은 30조 정도 적지만 이익은 약 210억 원 이상 높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 비중이 높은 것도 작용하였겠지만 JB가 수익이 좋은 대출 자산을 잘 검토하여 진행하였고 비용 절감도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75%로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10개 분기 동안의 자산 성장 대비 이익 성장입니다. 어떤 금융사가 좋은 자산을 잘 편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BNK는 자산은 20% 성장하였지만 이익은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자산 편입입니다. 오히려 편입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지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DGB는 자산이 10% 증가하였지만 이익은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IFRS로 인한 보험업이 좋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JB는 자산은 13% 증가하였지만 이익은 23% 증가하여 이익 성장폭이 매우 좋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자산이 77% 증가하였고 이익도 그에 걸맞는 75%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익률을 잘 유지하면서 자산이 성장하였습니다. 수익성 분석입니다. 순이자 마진인 NIM, 판관 비율인 CIR, 자산 수익률인 ROA를 살펴보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자 마진입니다. 제조업으로 본다면 매출 이익률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전 금융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23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BNK와 DGB는 23년 1분기부터 하락 전환되었고 JB와 카카오는 23년 2분기부터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JB는 압도적인 NIM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21년 1분기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위를 달성합니다. 판관 비율인 CIR입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JB가 40% 이하를 22년 1분기부터 달성하여 지속 유지하면서 23년 2분기는 최저 수준을 갱신합니다. BNK와 DGB는 아직 40% 이상입니다. 카카오는 자료가 없어서 생략되었습니다. 자산 수익률인 ROA입니다. NIM, CIR와 연결되는 실적이다 보니 마찬가지로 JB가 가장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1% 이상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가 1% 근접하게 달성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0.8% 수준입니다. BNK와 DGB는 약 0.7% 수준을 유지합니다. 건전성을 분석하겠습니다. NPL 비율과 NPL 커버리지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NPL 비율입니다. 전반적으로 22년 3분기까지는 하락하였으나 22년 4분기부터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카카오는 초기 모습으로 자산 성장에 따라 NPL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DGB는 22년 4분기에 급격한 상승을 보입니다. BNK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는 23년 2분기에 연체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DGB와 JB입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NPL 금액에 대비하여 얼마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NPL이 모두 손실 처리되더라도 미리 설정한 대손충당금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는 22년 4분기부터 NPL 커버리지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두 10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카카오가 약 230%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는 BNK가 약 181% 수준입니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높아지면 은행의 안전성 측면에서 좋지만 너무 높을 경우 대손충당금이 과하게 적립되어 주주환원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성과 수익성 주주환원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 적절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환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보통주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추세입니다.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 비율이 높지만 카카오는 주주환원보다는 자산 성장을 통한 시장 확대가 더 중요한 판단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JB금융지주가 10% 수준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성장합니다. 23년 2분기에는 12.34%로 최고 성적을 달성합니다. BNK와 DGB는 11% 수준을 유지하며 특별한 성장 추세가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주주효율입니다. 자본금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돈을 잘 벌어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는지 자본 중 이익잉여금 비율을 살펴봅니다. 또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 내 이익잉여금 비중입니다. 유상증자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외부에서 자본이 공급된다면 이익잉여금 비중이 감소합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벌지 못하면 비율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만 금융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BNK는 아쉽게도 많은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DGB와 JB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2017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자본이 증가한다면 주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자본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익을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의 실력이고 중요합니다. 배당 수익률입니다. 2012년에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배당이 성장하여 현재는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두 1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기준금리 3.5%의 약 3배 수준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5.5%에도 약 2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보기 힘든 배당 수익률 구간으로 고려됩니다. 이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금융업은 자산성 후방 산업이기에 급격히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 카카오는 2022년에 배당을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수익률이 미비합니다. 아직은 주주환원보다는 이익 재투자를 통한 자산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카오는 충분히 그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 성장률입니다. 최근 3년, 5년, 10년 모두 1등은 JB금융지주입니다. 돈을 잘 벌고 주주에게도 잘 환원하였습니다. BNK와 DGB는 7%에서 16% 수준을 유지합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3년 지표가 작은 점은 아쉽습니다. 다시 성장을 통해 배당 성장률이 더 상승하였으면 합니다. 최근 10년간 배당 성장 배수입니다. JB가 약 8.5배로 가장 높게 성장하였습니다. BNK는 3.2배, DGB는 2.2배 수준 배당 성장하였습니다. JB가 10년간 꾸준히 배당을 높게 성장시켰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입니다. BNK는 지역금융지주 최초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유통주식수의 약 1.18%를 8월에 소각합니다. DGB는 약 1.6% 수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소각은 예정된 바가 없습니다. JB는 약 1.75%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소각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콩콜에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지분 교환 제휴할 대상을 찾지 못한다면 소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회사 측 답변이었습니다. 현재로는 BNK가 최초 자사주 소각이며 JB가 소각한다면 1.75%로 소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표이사 성과지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절대적인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는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단기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전성과 자본적 정성은 모두 포함합니다. 수익이나 성장성보다는 안전함과 자본적 정성을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안정과 자본적 정성을 확보한 이후 성장과 수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BNK와 DGB는 단기 지표의 주주 수익률을 설정하여 주주에게는 좋은 지표입니다. BNK, DGB, JB는 수익성에 집중하지만 카카오는 수익성보다는 고객주, 중저신용자 대출 성장에 중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장기 지표입니다. 장기적인 지표에서는 수익성과 주주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고 주주 지지를 받아야만 유지 및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BNK는 자본적 정성을 추가했고 DGB는 단기순이익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금융지주별 종합 결과입니다. BNK는 성장보다는 수익성, 건전성, 자본적 정성, 주주이익이 중심입니다. DGB는 다양성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주요 자회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다양성은 다소 우선순위가 낮은 모습입니다. JB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연체율과 보통주 자본 비율, 장기적으로는 장기적 주주 수익률을 고려합니다. 카카오는 성장, 건전성, 자본을 지표로 고려합니다. 금융사고입니다. 최근 BNK의 금융사고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이 그대로 손실 처리되기 때문에 매우 주요한 지표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횡령사고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단기순이익의 비중 차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BNK는 이번에 약 578억 원이 횡령되었고 23년 2분기 단기순이익의 28%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DGB와 JB는 0.1% 수준입니다. PER 및 PBR 측면으로 본 인수검토입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니 참고적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PER 137에서 44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K금융사의 저평가 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배당주의 리프라이싱 현상일 수 있습니다. BNK, DGB, JB 간의 차이가 미비합니다. PBR입니다. PER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는 5에서 2 수준을 유지합니다. JB가 2020년 이후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BNK와 DGB는 유사한 수치를 유지합니다. 최종적인 결론 및 타프픽입니다. 각 금융사별 정리입니다. BNK는 은행, 증권, 캐피탈 중심으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추후 보험업 진출로 다변화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순조로운 통과가 될지 의문을 가지는 자본시장이 걱정이 있습니다. 지역금융지주 최초로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고 깜깜이 배당을 없앴습니다. 배당금 발표 이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9.6%이고 최근 10년은 3.23배 성장입니다. DGB는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지역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다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배당 수익률 9.7%, 최근 10년 성장은 2.26배 수준입니다. 소각은 미정이지만 약 1.6%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됩니다. JB입니다. 은행 중심으로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나 높은 수익성을 자랑합니다. 자산은 3위이나 이익은 2위입니다. 핀테크 업체 핑크와 사업 제휴 및 지분 교환으로 핀테크 분야로의 성장을 모색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10%, 10년 성장률은 약 8.5배입니다. 자사주 1.75% 매입하지만 소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4년부터는 분기 배당과 더불어 분기균 등 배당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금 흐름 투자자에겐 아주 희소식입니다. 카카오는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 분기 동안 77% 자산 성장하며 자산 기준으로 3위 탈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배당을 시작하였지만 아직은 환원보다는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각 금융사별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금융회사, 작지만 수익성이 강한 회사,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각 금융사별로 특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독의 타프픽보다는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픽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합니다. 스스로가 기업을 경영하면 어떤 스타일로 경영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근접하게 경영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다른 곳에 투자 중이시라면 또는 투자 중이시라면 현재 다른 회사와 비교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투자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거나 줄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